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중개상물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아닌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 토지, 지자체 소유 토지 이런 거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또 꼭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권리금 같은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무자격자도. 그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하면 처벌받는 것. 그래서 이 중개대상물이 개업 공개사와 무등록 중개업자의 구별 짓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으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령은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있죠. 주택법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령으로서 또 분양권 전매는 허용을 해서 그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시행령이. 법률은 법률을 개정해야 돼요.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데 실거주를 안 하면 주택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 받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고요. 옛날에도 이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자, 토지입니다. 토지는 중개대상물인데요.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한다. 필지 단위.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지번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필지가 뭐 한 3,500만 필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필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지는 1번지, 2번지, 3번지가 4번지가 있으면 분필을 하면 쪼개면 3의 1번지 이렇게 더 늘어난다고 지번이. 또 통폐합시킬 수도 있어요. 합필할 수도 있어요. 분필할 수도 있고 필지를 나눌 수도 있고요. 법률적 개념입니다. 토지 거래의 대상이 필지별로 거래합니다. 몇 번지 판다 이러면 그 지번이 있는 거 다 파는 거죠. 그게 필지입니다. 필지. 학개론에서 획지, 필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일단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획지. 그럼 획지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필지가 넓은 개념입니까? 뭐가 더 넓어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한 필지가 수십만 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개 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지번일 수도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만은 참고로 행정동하고 법정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비게이션에서는 법정동만 나옵니다. 법정동. 행정동 이거는 행정 편의상 아마 2만 명인가 3만 명, 인구 2만 명, 3만 명 기준이 있어요. 별로 분류하는 게 행정동이. 그러면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법정동이 인구가 많다면 여러 개의 행정동이 될 수도 있다고. 행정 편의상 정하는 게 행정동이라고요. 여주나 뭐 이천 이런 데는 행정동 별로, 몇 동 이런 거는 별로 없죠. 안양 같으면 안양 1동, 2동, 3동 막 이런 거 있어요. 봉천동 서울에 뭐 12동인가까지인가 있고 그래요. 그게 행정동으로 계속 나눈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에는 봉천 1동, 2동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봉천동 이렇게 치면 된다고요. 그 같은 동, 리동, 지번은 리동별로 분류되는데 같은 동 안에는 하나의 지번은 1번지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1동, 2동, 3동 다 법정동 전체에 하나의 지번밖에 없어요. 똑같은 지번이 여러 개면 안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때는 그냥 지번만 치면 되죠. 무슨 동 해가지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필지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중개상물 되는 게 원칙인데, 용익물건, 용익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
하는 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건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건이나 임대차는 1필의 일부도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방 한 칸만, 아파트 방 한 칸만, 안방만 팔아먹을 수는 없죠. 안방만 은행에 저당권 잡히고 융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방만 전세 주는 것은 가능할 수 있죠. 저도 중학교 때 아파트에도 제가 전세 살아봤어요. 방 한 칸. 주인이 화장실에 가면 가지도 못하고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되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방 한 칸만 전세는 가능해요. 용익물건은 가능해요. 그러나 매매는 안 돼요. 방 한 칸은. 그래서 1필의 일부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전세 중개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X, 이 말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2천 시청 부지, 땅, 토지라도 중개사물 아니죠. 청와대 부지 이런 거, 청와대 건물 이런 거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국가 거니까 사고 팔 수 없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지자체가 주인인 게 공유재산이고요. 국가 소유인 게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은 보통 기획재정부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각 부처 장관들이 기획재정부가 있는 소유자인 경우도 있고요. 뭐 국토부 장관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국토부 장관 안 되고 국토교통부 이렇게 돼 있겠구나, 소유자가. 그게 국가 소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보면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법조문에 없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채굴되지 않는 광물, 미채굴 광물은 중개사물 아니다. 산에 미채굴 광물,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광업법 제2조에 보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채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땅 밑에 석유 매장되어 있어도 개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을 낼 수 없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가 채굴권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라고요. 법조문에 없으니까 이게 어렵다고 했어요. 용어정의와 중개사물. 금전채권 이런 것도 중개사물이 아니다. 금전채권 뭐냐면 돈 1억, 빚 1억 탕감하도록 소개시켜주고 소개비 1,000만 원 받아 먹어도 된다고. 그건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면 그걸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 했잖아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그걸 소개해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소개비 주는 대로 받아도 된다고. 주면 중개보수면 뭐 흔히 중개수수료라고 하는데 법에는 중개보수라고 돼 있죠.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러나 금전채권 빚 탕감시켜주는 거 1억 빚 안 갚아도 되도록 해줄게 하고 1,000만 원 그 대신에 수수료 달라 하면 가능하다고요. 주면 받아도 된다고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나무를 베어내버리면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게 동산이고 부동산 아니불 자,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그냥 쉽게 한자로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토지로부터 분리된 나무,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 아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사물이다. 모든 지목,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전답, 가수원, 대 뭐 이런 거 있는데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이고요. 단 물론 개인 땅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어야 되겠죠. 국가 땅이면 지목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사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여기 지금 뭐 광주 이런 데가 보니까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그 다음에 하천 보호구역, 뭐 엄청 한 18개 행위제한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강주에 살면서 그 토지 용계 확인서를 떼보니까 그 전부 중개사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으면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 중개사물 된다. 파는 거는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에 해당되고, 가압류된 중개사물이 아니다가 아니라 중개사물이라고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설정 등기돼 있어도, 저당권 설정 등기돼 있어도, 사법상 제한, 요거는 공법상 제한이 있는 거고요. 행정재산, 국가 소유, 국가재산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죠.
행정재산, 남대문 이런 거 다 아닙니다. 남대문도 행정재산입니다. 국가 소유 부동산은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1동의 일부도 가능하다. 아파트 101동 101호만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면.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과 건축법상 건축물이 다른데요. 건축법에서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벽이나 기둥은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지붕과 벽, 기둥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다.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게 왜 나왔냐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에 500만 원씩 받고 3건을 무등록 중개업자가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다고요? 옆에 개업공개사가 고발했어요. 처벌해달라고. 처벌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과서는 73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그 73페이지 메뉴에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제 과목 공부하는 요령은 제가 칠판 보면 칠판 보고 제가 말하면 입을 쳐다보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칠판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책 찾고 있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디 있는지 막 페이지 다음부터는 제가 페이지 다 적어준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책이 없어서 페이지가 안 맞아요. 이거 보고 찾으면 안 된다 했어요. 예,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교과서 페이지 적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냥 수업 이거 말하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73페이지 거기에 교과서 73페이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세 번째 줄에 박스 있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그 사건 번호가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2008 도라고 돼 있죠. 도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참고로 가나다 고노도가 있어요. 고노도 이게 사건 번호 붙이는 게 이게 민사사건, 형사사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그 도라는 말은 형사사건, 대법원 판례라는 뜻이에요. 형사사건 그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말은 중개상물 아닌 건 아무나 하든 말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라고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교과서는 70페이지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권리금 밑에 보면 판례 1번에도 있습니다. 분양권. 그래서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세모되어 있는 것은 중개상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입니다. 그러나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은 중개상물이고요. 아직 어디 나올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청약, 통장 이런 거 거래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다. 대토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토권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 뭐 대신에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우리 댐 수몰되고 이러면 마을 전체가 다 없어지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린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마을 사람들 같이 여기 이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땅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새로 마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왜냐하면 돈보다도 같이 살던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은 경향도 있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대토권이라는 걸 줍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리지구죠. 신도시는 아니고요.
지구죠. 100만 평이 넘으면 신도시라는 말을 쓰고요. 100만 평 안 되면 3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지구라는 택지지구라는 말을 써요. 그래도 이게 아마 이 중리지구가 훨씬 더 쌀 거예요. 이게 레이크뷰 뭐 센트럴파크 이거보다 훨씬 싸죠. 왜냐하면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요. 수용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적중 어느 정도 이윤만 해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쌀 거예요. 여기 레이크뷰 이거 1억 마이너스 피 됐더라고. 1억 분양가 대비. 나홀로 동이잖아. 아직도 지금 1층도 안 하고 지하파고 있죠. 지하 8층 파는데 지상 30층 올리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시간 걸리는 게. 지하 1층 파는 게 지상 한 3층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시간 걸리는 게. 지금 한 2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지하 파고 있어요. 아마 지상 올라가는 거는 한 달에 두 개 층씩 올라간대요. 그럼 1년이면 한 25층 정도 올릴 수 있다고요. 저게 아마 한 49층인가 그러니까 2년 넘게 걸리겠네. 49층 올리려면은 총 4년이 넘어요. 4년 넘게 걸리더라고 짓는데. 아마 최고 비싸게 이천에서는 분양했을 거예요. 저기보다 비싸게 분양한 데는 없죠. 거의 한 7억 정도 한 것 같은데 84제곱미터 분양이. 어쨌든 대토권 이거는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니까 불법입니다.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고 권리금은 아닌 이유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처벌 안 받기 때문에 또 중개사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다. 금전채권 아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빌리준 금전채권 돈 받을 수 있는 거 탕감시켜주기로 하는 거 소개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70페이지 기본서는 70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다.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럼 무허가 건물은 중개상물 아니라고 하면 아무나 다 중개를 업으로 해버리면 개업공개사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 무허가는 무허가라고 말하면 돼. 불법이다. 불법으로 정축한 거다. 이거 확인 설명은 해야 되겠죠. 안 하면 확인 설명 위반으로 나중에 손해배상 여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게 소위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수 받을 수 분양받은 사람이 수분양자입니다. 피분양자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이에요.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수분양자가 101동 101호는 누군지 정해져 있으면 그건 중개상물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소위 이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 아니다.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판례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토지 건축물 주로 나오고요. 왜냐하면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한 사람 저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어쨌든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라는 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72페이지 기본서는 72페이지 중간에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가 아닙니다.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판례라고 적어놓고 맨 밑에는 또 행정심판이라고 적어놨잖아요. 판례가 아니고 행정심판 결정문입니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기해야 돼요. 어쨌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명인망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든지 또는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상물이 된다. 이게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시험에 2번 출제됐었고요. 명인망복을 갖춘 수목집단. 그러나 명인망복을 갖춘 농작물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국토부 유권 해석은 아니다. 즉 무, 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뭐 중요하게 권리분석 뭐 등기사항 증명서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해석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분리가실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이거 중개하는 거 아무나 해도 되겠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 정원수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심어놓은 거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도 돼요. 이거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아니지만 명인망국을 갖춘 수목집단 중개상물이다. 제가 2번 출제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암석, 토산은 중개상물 아니다. 가짜로 심어놓은 건 동산. 암석은 바위암자, 돌석자, 흑토자, 모래사자. 여주보에 있는 모래 지금 다 없죠. 이제 여주보에 모래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인데 벌써 이명박 다음에 누가 했지? 박근혜, 문재인 10년 넘었네. 10년 넘었죠. 벌써 한 10, 윤석열 대통령도 몇 년 또 됐죠. 한 2년 됐죠. 한 12년도 넘었는데 근데 아직 그 보관료가 아마 더 나갔을 거예요. 모래 판 돈보다. 보관료 논 주인들은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 보관료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모래 그 팔아먹는 건 아무나 중개도 된다고. 그 중개대상물이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아무나 해도 된다. 중개상물 아니라고요. 동산, 부동산이 중개상물인데 동산질권, 권리질권 이런 거 뭐 옛날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 질권 이런 거는 중개상물 아니다. 동산 권리질권이니까. 영업상 노하우 이게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을 통칭해서 권리금이라는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 어디라도 우리 법조문에 권리금이 중개상물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 선박도 어제부동산이지만 역시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동차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해도 된다고요. 어린애도 보면 티코가 좋은지 그랜저가 좋은지 제네시스 요즘 그랜저보다 더 좋은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있지만 옛날에는 그랜저 티코 말 많이 났잖아요. 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건 중개상물 아니다. 아무나 중개해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다. 임목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임목을 중개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임목이란 설립자, 나무목자인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소유권 저당권 목적이 되고요. 소유권 사고 팔 수 있고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수종 제한 없다. 등기하는 나무는 채수종인가 아니고 나무의 종류 제한이 없다. 1필의 토지 일부도 가능하고요.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어요. 죽어 누워 있는 나무, 베어놓은 나무는 등기 안 돼요.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 이거 뭐 거의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깊이 이거 시험에 10년 동안 나온 적 없다고요. 임목.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그냥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다. 이 정도만 그냥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 지금 제가 거의 안 나온다 했는데 언제 나왔어? 지금 임목이 17회 때 나오네. 17회 때. 지금 35회예요. 17년간 안 나온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자, 어쨌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고 하더라도 대장부터 먼저 만든다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부터. 그래서 맞습니다.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은 별도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까 등기가 되니까 등기돼 있으니까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임목만 사고 팔 수 있고 따라서 중개상물이 되고요. 임목, 산에 이렇게 임야, 산에 나무가 있다면 이게 임야, 산도 갑의 소유고 임목도 갑의 소유이었는데 나무만 팔거나 또는 산만 따로 팔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산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으면 이건 갑은 을에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속 갑, 나무 그대로 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무 뽑아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상물이다. 예. 그냥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되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니까 돈이 많이 안 나오니까 대출이 건물,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이 전체를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며 하나로서 소유권의 객체,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요. 따라서 공장재단에서 공업소유권만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 없고 광업재단에서 광업권만 분리해서 팔 수는 없다.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상물이라 했고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사도, 개인도로,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해당된다 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개인 땅이면 중개상물 됩니다. 물론 국가 땅이면 안 될 거고요. 가처분 가압류되어 있는 것도 중개상물 되고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다 중개상물 됩니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 어업권, 선박,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되는 거지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는다. 농작물은 명인망법을 갖춰도 별로 안 중요한 물건이니까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행정재산, 국가소유 재산이고요. 주인 없는 토지는 국가소유고요. 공도, 지방도, 국도 이런 도로, 개인도로는 아까 중개상물이라 했죠. 미채굴, 강물, 호수, 공원, 바다, 하천, 그 다음에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포락지, 포, 떨어질 락, 땅이 떨어져 나가서 물속에 잠긴 토지, 사건이 소멸됐다. 그 국가에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해버리면 등기 없이도 국가가 소유자죠. 그 포락지,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다. 이 국유재산 중개상물 원칙적으로 아닌데 단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은 될 수도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매각, 현물출자, 대부의 대상은 됩니다. 일반재산은 단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다만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일반재산 단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모해 놓고요. 경매, 공매, 수용 그 자체 개입 여지가 없다. 상속, 승여 그 자체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속받은 전답 중개산물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지금 자녀에게 직계비속액이 5천만 원인데 결혼을 하거나 결혼 안 해도 2년 이내에 애를 낳으면 과거부터 2년
1년 전에 애 낳았어도 상관없겠죠. 1억 추가 공제됩니다. 그럼 1억 5천. 부부 양쪽에 부인은 또 자기 천정에서 가져오면 3억까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저보고도 3억 달라 하더라고요. 돈 없다니까 돈 안 벌고 뭐 했냐 이때까지 하고 나중에 줄게 죽을 때 줄게 하니까 그때 필요 없어요. 줄라면 지금 주고 주기 싫으면 뭐 때려치워버리라고 이러더라고요. 증여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상속받았으면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죠. 그럼 주더라도 자녀한테 주더라도 안 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주려면은 계약서 써야 돼. 뭐 나중에 효도 계약서 써야 된다고요. 효도 안 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한다. 그런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아무리 불효해도 다시 돌려달라 할 수는 없어요. 제 아는 사람도 그 집 기초연금 받으려고 집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몇 억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즘 명절에 딱 오전에 왔다가 한 시간 있다 집에 가버린데 며느리 아들만 있는데 딸 없고 손자 보고 싶고 울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집 팔아가지고 하나 나눴다 그냥 올 때마다 한 100만 원씩만 줘봐라. 그럼 매일 아마 올 거다 돈 받으려고. 근데 한번 몇 억 주니까 줄 때만 잠시 10초 좋아하다가 그 다음날 또 입이 나와가 있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자꾸 이런 말 하니까 또 그냥 있기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지금 질권 이런 게 다 지금 민법 용어라서 어려워. 용어 자체가 지금 다 몰라도 된다고요.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신 한 사람의 몸에만 일신전속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져 있는 것. 일반 민법의 일반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신전속적인 것은 양도, 상속, 대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일신전속적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신전속적이죠. 각종 자격증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잖아요.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 안 돼도 사람 죽으면 자격증 효력 상실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일신전속적인 거예요. 그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에요. 영구임대주택 50년 살 수 있는 것, 국민임대주택 30년 살 수 있는 것,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행복주택 6년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LH 행복주택 앞에서 개업하면 안 되겠죠.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죠. 신혼희망타운은 임대주택도 있고 분양주택도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중리에도 지금 행복주택 이런 거는 입주자 미달이더라고요. 지금 사람들 다 살라고만 하지 훨씬 좋은데 행복주택 이런 게 훨씬 싸잖아요. 일반 임대보다는. 지금 자가 비율이 55%도 안 돼요. 집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것도 세대당 그렇겠네요.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지금 젊은 사람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결혼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면 너무 부자 동네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무 임대 아파트에 있는데도 아예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고요. 너무 부자 동네, 아주 비싼 동네는 힘들대요. 초보자들은. 비싼 동네에서는 그 동네 자기 동네에서 돈 안 쓴대 절대.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장사 같은 거 하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아주 돈 많은 동네에는 중산층이 사는 데가 좋다는 이야기에 개업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문제 받으셨죠? 5문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전에 중개사물 용어 정의는 일일이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안 되면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중개상물 아니다. 뭐 공도 이런 게 법조문에 공도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해석상 문제니까 좀 어려운데 여기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 보십시오.